혹시 안 가져오신 분 있어요? 오토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안 갖고 오셨어요. 저 가져왔어요. 응? 가져왔는데. 가져왔다고? 오토를 안 가지고 온 사람 없어? 혹시 몰라서 뽑아놓았는데 필요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280페이지에 전자기 유도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나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일어나요. 코일의 전류가 유도돼서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대. 잠깐만. 자, 거기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거 있지.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T분의 델타 파이라고 거기다 써놓으면 이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이거를 다 써주시고요. 책에다가 여기 델타 파이는 자기선속 변화, 자기선속의 변화. 내가 자기선속이라고 썼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선속을 줄여서 자속이라고도 하니까 참고하시고 두 번째, 여기 이제 밑에 있는 T는 시간이죠. 시간. 그리고 여기 있는 N은 코일의 가문수. 그리고 여기 있는 V는 유도 기전력.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면 전압이 만들어졌으니까 전압의 뜻,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처럼 유도 기전력이라는 전압은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것은 유도 기전력 때문이고 유도 기전력은 시간에 따라 자기선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 자기선속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아까 여기에 적혀 있었던 그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거지.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 운동이 존재해야 돼. 자석과 코일 사이에 상대적 운동이 있으면 자기선속이 변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둘 다 같이 움직이면은 정지한 거나 마찬가지지. 코일만 움직이거나 자석이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움직여야 하고 그 녀석이 움직였을 때 이렇게 된다. 인창고는 자꾸만 이렇게 인창고에 강조해서 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만약에 우리 전자기유도 배울 때 뭐 이런 거 배웠지. N극이 가까이 오면 싫어서 반대되는 뭘 한다 뭐 이런 거 했었지.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된다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쭉 정리했었지. 그래서 이쪽은 자기장이 들어가고 이쪽은 자기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코일이 있었다면 얘들아, 여기에 코일이 있어. 그리고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이 전류를 어떻게 하면 돼? 크게 하거나 줄여주면 돼. 왜? 만약에 전류가 세진다, 강해진다, 그럼 이 자기장이 점점점 세지겠지. 얘가 점점점 세질 거라고. 그 말은 자기장이 세진다는 건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지. 이게 많아지면 생기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안 생기는 거지. 그냥 전류가 흐르고만 있으면은 이게 그냥 들어가고 있는 이거 그대로만 있으니까 안 생겨. 그런데 자기선속이 변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전류를 세게 만들어주면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많아지고. 그럼 난 이게 좋아, 싫어? 싫어. 어떻게 해주면 돼? 나오는 걸 만들어서 상쇄시키면 되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흐르게 되는 전류가 유도 전류고, 이 전류를 만든 건 유도 기전력이고, 유도 기전력은 왜 만들어졌어요? 이 코일 내부의 자기선속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석과 코일 사이에 상대적 운동도 만들 수 있지만 방금 얘기했던 본질적인 자기선속의 변화만 일어나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지금 우리는 만들어지려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어느 쪽으로 만들어지느냐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저 마이너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이고요. 렌츠의 법칙은
반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을 방해한다는 거는 반대 방향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해도 될 거고, 반대 방향 혹은 뭐 싫어요. 그 뭐지? 닥쳐가 아니라 뭐지 이거? 멈춰. 약간 이런 느낌. 뭐만 하면 멈춰 하는 거야. 싫어. 뭐만 하면 싫어. 멈춰. 이거 하는 거지. 자, 이 렌츠의 법칙은 요걸로 한번 우리 다 아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N극이 가까이 온다, N극이 도망간다, 그리고 S극이 가까이 온다, S극이 도망간다. 자, 가장 기본적이지만 내가 이걸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있으니까 한번 듣고 가보자. 이 코일에 N극이라고 하는 자석이 가까이 오면 싫어요. 싫으니까 얘를 밀어내려고 내가 위쪽을 N극 아래쪽을 S극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중3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지. 위쪽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려주면 돼. 별 문제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N극이 이 코일로부터 도망가면 코일은 싫어. 그래서 도망가는 걸 방해해야 돼. 그래서 잡아당겨야 되는 거지. 잡아당기려면 저 위쪽이 S극이 되어야 되고 아래쪽은 N극이 되어야 된다.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주면 되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줘야 되니까 아까랑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N극이 가까이 올 때랑 N극이 멀어질 때랑 전류는 반대로 흐른다. 요 말 때문에 나중에 한번 낚이게 됩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요거하고 요거를 S극이 가까이 와. 싫어요. 그래서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얘를 밀어내야 돼. 밀어내려면 코일의 위쪽이 무슨 극이 돼야 돼요? S극이 돼야 되고, 아래쪽은 세연아 여기 봐야 돼! N극이 돼야 돼.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되려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주면 되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아까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얘가 똑같다. 극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면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낚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S극이 나한테서 멀어지면 싫어. 그래서 운동을 방해해야 돼. 도망가는 걸 잡아 당겨야지. 그래서 잡아당기려면 위쪽은 N극을 만들어야 되고 아래쪽은 S극이 되어야 함. 그래서 자기장은 이걸 만들어주려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흘렀을 때 비교해보자. 누구랑 같은지 얘랑 같네. 극이 다르고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전류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건 딱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야.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는 완전 반대고 얘랑 얘도 완전 반대고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내요. 지난 시간에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자, 이렇게 N극이 가까이 오고 N극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코일을 감아놨어. 쓱 해서 여기에 검유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 여기도 코일을 감아놨어. 코일을 감았어. 이렇게 감았어. 그리고 얘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다 반대다. 그럼 애들이 이것만 딱 보고 가까이 가고 멀어지면 반대네 해서 문제를 바로 풀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큰일 나요. 자, 일단은 그래 이게 오니까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어서 자기장 이렇게 만들려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 맞아. 그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표시를 해주세요. 얘도 N극이 도망가니까 잡아당겨야 되니까 S극이 되고 N극이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겠지. 그래서 전류가 얘랑 얘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는 싹싹 올라가고 싹 올라간다. 그래서 코일이 어떻게 간결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결국은 끝까지 다 따져봐야 돼.
이렇게 단순히 외우지 말자는 뜻이야. 상황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지. 자, 두 번째. 이거랑 좀 달라 보이지만, 자석이 N극, S극을 딱 여기서 떨어뜨려. 여기를 통과시킨 겁니다. S극, N극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지.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여기 Q점을 지날 때랑 여기 P점을 지날 때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왠지 이러면 또 반대 방향일 것 같다고. 일단 반대 방향일 것 같은 이유는 첫 번째, Q점을 지날 때, Q를 파란색으로 볼게요. Q점을 지날 때는 N극이 오니까 오지 말라고 N극을 위쪽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 Q점을 지나갈 때는, P점을 지나갈 때는 S극이 도망가니까 잡아야지. 잡으려면 뭘로 잡아? N극으로 잡고 위쪽에 S극 돼. 그럼 처음에는 전류가 이렇게, 그 다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가 반대지. 반대면 힘도 반대일 것 같다고. 물론 전기력의 종류는 반대지. 자기력, 미안. 자기력을 Q점을 지날 때는 미니까 청력, 그리고 이 P점을 지나갈 때는 잡아당기니까 인력. 종류는 다르지. 하지만 자기력의 방향은 둘 다 어느 방향? 그래서 아까 트위가 말한 것처럼 여기나 자기력의 방향은 위쪽 방향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우리 유도비 전력 이거랑 관련된 문제 중에서 전류의 방향을 따지는 문제가 요거 한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거랑 묶어가지고 자기력의 방향이 어딘지를 묻는 이 문제가 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연습을 하고 있다가 이 두 개가 약간 묶여있는 느낌의 문제를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자석만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 이번에는 자석이 아니라 자기력선의 개수.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이것, 자기력선의 개수, 자기선속의 변화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첫 번째는 이거야. 여기 이렇게 자기장 어떤 특정 구역이 있는 곳에 코일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긴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서 완전히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됐어.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전류가 흐르는 곳은 언제와 언제다? 2번과 4번이다. 왜냐하면은 1번에서는 어차피 자기장이 없었고 지금도 자기장이 없고 계속 없을 것 같은데 2번을 지나갈 때는 갑자기 이 안에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그 다음 3번에서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가 들어오지만 그만큼 하나가 빠져나가서 전체 양은 그대로고, 마지막 4번에서 빠져나갈 때는 점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지. 그리고 5번은 어차피 계속 없는 걸로 변화가 없을 테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번과 4번에서만 전류가 흐를 텐데 그 전류 방향이 어디일까? 자, 일단 2번은 이 코일 안에 자기장이 들어가는 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력선이 증가하고 있으면 좋아, 싫어? 싫어. 싫으면 어느 쪽으로 만들어줘야 돼? 반대로 만들어야지. 오케이. 그럼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반대로 흐르고요. 자, 여기 빠져나올 때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드니까 좋아, 싫어? 싫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더 만들어야지. 더 만들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흐른다는 거야. 그러면 좋아, 이건 알겠는데 아까 계속 여기서 그런 얘기 했잖아. 전류가 흘러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잖아. 방해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잖아. 그럼 얘도 힘을 받은 건가요? 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류, 자기장, 힘,
이쪽 도선은 전류가 위로 흐르는데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힘을 왼쪽으로 받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야? 나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저 코일이 받은 힘의 방향은 이쪽으로 힘 받았지. 운동을 방해했지? 운동을 방해했어. 운동을 방해했습니다. 그 다음 빠져나갈 때 전류가 지금 위로 흐르고 있는 도선은 자기장 들어가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힘을 또 어디로 받아? 왼쪽으로 받지. 운동을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힘을 또 왼쪽으로 받았으니까 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렌치의 법칙이라는 거는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장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과연 저 렌치의 법칙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해서 여기 플라스틱 관이 있고, 두 번째 플라스틱 관이 있고 여기에 구리관이 있을 때 자석을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진다? 플라스틱 관을 그냥 통과하면서 떨어지고 얘는 조금 나중에 떨어진대요. 왜? 방이 밀었으니까. 그치? 밀었으니까.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자석이 떨어지는 걸 밀어버렸으니까 늦게 떨어지지.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를 둘 다 10줄이라고 쓰면 플라스틱 통에선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운동 에너지가 몇 줄로 떨어져? 10줄로 그대로 떨어지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10줄을 가지고 있었다가 구리통을 지나갈 때 밀렸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된다 안 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그럼 사라진 이 줄은 어디로 갔을까? 전기 에너지로 갔다는 거지. 여기는 전기가 안 생겼잖아. 근데 여기는 전기가 생긴다고. 전기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된 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이걸 그냥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르면 되지. 렌치의 법칙의 핵심은 결국 이거죠.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렌치의 법칙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세 번째.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배우고 있잖아. 방해하면 돼. 근데 방해하는 게 어떤 원칙인지 알았어.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학적인 느려지는 게 싫어서 민 게 아니라 전기가 생산된 만큼 속도가 느려진 거야. 그럼 느낌이 좀 다르지? 느낌이 좀 달라. 아, 얘가 지금 떨어지면서 느려지는 게 에너지가 전환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뛸 때랑 공기 속에서 뛸 때랑 언제서 느려져? 물속에서 뛰면 느려지지. 왜? 내 에너지가 전환되는 중인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여기를 통과하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전류는 왜 생기는 거냐? 이 왜 생기는 걸까? 왜? 를 이것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저항이 있어요. 얘는 구리선이야. 여기 저항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존재하는 공간에 알루미늄 막대기를 올려놔볼 때 구리도 도체고 알루미늄 막대도 도체죠. 그럼 둘 다 뭘 갖고 있냐면 전자를 갖고 있어. 도체니까 그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의 코일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알루미늄 막대기를 잡아당겨 볼게. 힘을 줘서. 그러면 이 알루미늄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동안에 코일의 면적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지. 면적이 넓어지는 만큼 이 안에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점점 어떻게 돼? 많아져. 그럼 좋아 싫어? 싫어. 어떻게 해줘야 돼? 반대로 만들어야지.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 거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걸
계속했던 반복적인 이야기처럼 했어. 그럼 이제 이게 왜 흐르는 거냐를 다르게도 한번 알아봅시다. 도체는 자유전자가 있겠습니다. 자유전자는 알루미늄 막대 속에도 있어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반대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전자가 알루미늄 막대 속에 있는 전자가 오른쪽으로 가. 전자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전류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자기장 속에 있는 거야. 그럼 힘 받아 안 받아? 힘 받지 어디로 받아? 아래로 받아서 얘네들에 쓸려내. 전자가 이쪽에 쌓여있어. 그럼 전자를 뺏긴 저 위쪽은 어떻게 돼? 점점점 플러스가 강해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전자들은 플러스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일단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왜? 아니 플러스랑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기잖아.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하면은 이거 전류자기장 힘이 계속 내려. 갈 수가 없어. 여기로는. 여기로는 못 가지만 어디로는 갈 수 있어요. 이렇게는 갈 수 있지. 이렇게는 갈 수 있죠. 이쪽으로 못 가도 돌아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 줘서 한 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가 한 일이 뭐에 쓰이고 있는 거니? 전자를 한쪽으로 잡아 당겨서 양쪽에 전 위차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전위차를 얘기했었지. 기억나? 전위차? 전기 위치. 진짜 왜 내가 동영상을 보냈는데 안 보냈다고? 와, 알았어요. 받았지? 내가 주원이 메일로 보냈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세연이 못 받았다고? 와, 왜 못 받았지? 메일로 메일로 보냈을걸? 아니면 문자로 보냈거나? 일단 문자는 일단 문자는 아니야? 알았어. 그럼 내가 문자로 다시 내가 준영이는 문자로 보냈나? 메일로 보냈나? 메일로 보냈어. 미안한데 내가 섣불리 오해하고 먼저 화부터 냈구나. 죄송합니다. 번에 있어요. 야, 반전인데? 그래. 사과를 받아드리겠어요. 그리고 세연이는 못 받은 거야? 알았어. 내가 다 보내줄게. 확인해보고 확인해보면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잡아당기는 이 힘, 그리고 내가 잡아당기면서 이동했으니까 일을 하는 이 행위는 전자를 한쪽으로 착착착 쌓아가지고 서로의 위치가 점점점 차이가 나도록 만드는 거야. 농도 차이가 생기게 하는 느낌인 거지. 농도 차이가 생기면 뭐가 일어나? 확산이 일어나잖아. 상투가 일어난다고. 그런 느낌으로 뭔가 불균형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뭔가 움직입니다. 이때 움직이는 게 전자고 그걸 우리는 전류가 흘렀다고 해석하는 거지. 그럼 이 알루미늄 막대기는 결국 뭐가 된 거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가진 건전지가 되는 거지. 이게 발전기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일을 해주면 얘네한테 어떤 환경 속에서 일을 해주면 저 녀석을 건전지처럼 만들 수 있는 거야. 대신에 뭘 계속 해줘야 돼? 일을 계속 해줘야 돼. 몇 개 살짝 가다 말면 안 돼. 계속 해야 돼. 얘가 움직임이 끊어지면은 전류는 더 이상 흐르지 않지. 자석이 멈추면 전류는 흐르지 않지. 이 코일이 멈추면 전류는 흐르지 않지. 계속 뭔가를 해줘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아까 얘도 결국은 뭐가 된 거야? 건전지가 된 거야. 전류가 이렇게 흘렀댔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라는 건전지가 된 거야. 여기도 자석이 이렇게 하면은 건전지가 돼서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다 같은 원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 네. 자, 요런 그림도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요런 그림도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세게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시간을 짧게 하거나 더 많이 변화시키거나 코일을 더 많이 감거나 해주면 되겠네. 빠르게 더 센 걸로 많이 변화,
그리고 코일을 더 많이 감아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석을 센 거를 쓰거나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코일을 많이 감아주면 된다는 거지. 얘가 마찬가지고 얘는 코일을 뭐 여러 번 감은 걸 통과를 시키거나 아니면 빠르게 통과를 시키거나 얘도 천천히 움직이는 거보다는 빠르게 움직였을 때 더 많이 생기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여기 A는 설명 다 됐어요. A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설명을 했어. 이거 동영상 올려줘 봐라. 어차피 찍고 있는데 올려줘? 알았어.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발전기 별표. 발전기 발전기의 짝은 전동. 하하, 왜 하하야? 네. 왜 하하야? 앞으로 딱 기만 할게요. 뭐라고? 기만한다고? 기. 아, 전동. 알았어. 전기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짝이야. 하는 일은 반대인데 생긴 게 똑같아. 둘 다 기본적인 생김새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코일이 들어있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코일이 들어있는 기본적인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전동기와 발전기는 짝인데요. 다른 것보다 자꾸 내가 수업할 때마다 가끔 이 워치가 켜지면서 운동 중이라는 말이 나와. 뭐 때문에 그런 걸까? 이게 많이 움직여서 그런 거야? 아니면 심장이 빨리 뛰어서 그런 거야? 많이 움직여서? 팔을 가만히 하고 해봐. 발전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전에 먼저 그려놓고 둘, 셋, 넷. 아 이거 대충 그려야 되는데 너무 잘 그리려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자, 2개만 더 그리는데. 하나, 둘, 5개 그려야 되는데. 자, 4개만 그려볼까 일단. 하나, 둘, 셋, 넷. 자, 코일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코일이 이렇게 똑바로 수직으로 서 있어. 이렇게 되는 동안에 전류는 과연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까? 그리고 이렇게 서 있던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누워버리면 그랬던 게 다시 이렇게 똑바로 누워버리면 이렇게 될 때 전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이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중에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중에 그러면 이렇게 도는 중에는 자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만들어진 자속이 커져 작아져 점점점 증가하지. 자속이 증가하지. 오른쪽 자속이 요게 증가하면 좋아 싫어서 반대되는 자속을 만들려고 하겠지. 이거를 형성시키기 위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지. 유도 전류. 이거를 만들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흐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자기장을 뿅 하고 만드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이로 넘어갈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던 코일이 이렇게 비스듬해져.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자기장이 막 5개, 6개 이렇게 꽉 있다가 살짝 이렇게 되니까 좀 줄지? 이 자석이 줄어. 이거는 괜찮아? 지금 아니 어쨌든 줄어.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 자석이 점점 감소합니다. 이게 감소하면 이게 싫어서 어떻게 주면 돼? 이거를 더 이렇게 만든 자석을 증가시키면 되지. 이거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면 돼. 그런데 그 유도 전류는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이거 2개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외워버리면 되긴 해. 가능한 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 그럼 이렇게 되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갈 때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도 이렇게 흐르는 게 돼. 그럼 전류의 방향이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 왠지 안 변한 것 같잖아. 그치?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틀리는데 내가 지난주에 이걸 가지고 했었지? 뜯을 건 많이 있네요. 짠! 짠!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거든? 여기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 그치?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자기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자속 증가를 막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 가요? 오케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쪽 자석을 만들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자, 얘가 여기까지 왔지? 여기서 넘어간 거야. 넘어서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하고 있는 거지. 넘어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쪽 자극을 만드는 거야. 그럼 얘랑 얘는 그냥 보면 같은 방향이야. 이것도 시계 반대고 얘도 시계 반대인데 이렇게 봐봐.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화살표가 이쪽이랑 이쪽이야. 반대 방향이지. 반대 방향이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 전류의 방향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대부 중학교 3학년 때는 이 문제를 냈었어. 작년에 이대부 중에서. 작년에 이대부 고 이 문제 나왔고 몇몇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 근데 애들은 대부분 이게 전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전류 이때 변합니다. 이때 변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랑 여기 하나를 더 그려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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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뒤집어져. 이렇게 요때는 전류 안 변해. 요때는 결론만 얘기할게.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 전류의 세기가 최대인 점을 딱 지나가는 거야. 그 전류의 세기가 최대인 점이 언제냐 하면 딱 요때. 얘를 기점으로 해서 최대가 되고 방향 변화는 없어요. 이때는 방향 변화가 없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은 뭐 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되면은 얘가 점점 사라져. 얘가 사라지면 싫어서 이걸 만들 거야. 그래서 전류가 일단 이렇게 흘러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밖에서 한번 들어봐야 돼.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많아지지. 많아지면 싫어서 반대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거랑 이렇게 흐르는 게 왠지 저기 뭐야? 줄어.
흐르는 거라서 이게 저기 뭐냐 얘가 이렇게 흐르고 얘는 넘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되니까 반대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반대로 흐르는 거 아니야 지금. 왜 반대처럼 보이지 갑자기? 잠깐만. 얘가 이렇게 되면은 얘가 줄어드니까 더 만들어야 돼서. 그럼 잘못 그렸구나. 이건데. 미안. 이거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얘랑 똑같이 흘러. 얘랑 똑같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고 여기를 지나갈 때가 딱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바퀴 돌 때마다 전류 방향 바뀌고 최대가 됐다가 또 바뀌고 최대가 됐다가 또 바뀌고 최대가 됐다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발전기에서의 전류가 최대가 됐다가 바뀌고 최대가 됐다가 바뀌고 최대가 됐다가 바뀌고 최대가 됐다가 바뀌는 교류라는 형태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거를 Alternative Current라고 하지. 그래서 AC라고 쓰는 거야. AC, Alternative. 이거는 혹시 그 좀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하실 수 있는 분. Alternative Current를. 자, 시작. 좋아. 뭐라고? Alternative Current. 야, 너네는 I는 R분의 V라고 하니? I는 R분의 V라고 하니? R분의 V라고 해? 나 이거 할 때마다 얘들아, 오영식 I는 뭐야? R분의 V요. 이러면 나 순간적으로 막 온몸에 막 전류 같은 게 흘러. 얘들아, 저기 저항의 직선 직렬 연결에 이거 더하면 어떻게 해야 돼? R1 더하기 R2 이러면 갑자기 전류가 여러분 R이라고 하는구나. R. V라고 해. V라고 해. V라고 해. Z라고 해. Z라고 해. Z.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 스타일이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Z 그럼 나도 Z 해야 돼서 나 그렇게 안 해도 되지? 난 Z라고 할게. R이라고 할게. 그리고 얘는 그냥 Alternative Current라고 할게. 이거 저기 발음 예민한 사람들은 맞춰줘야 돼서 알터네이티브로 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AC라고 하고 직류, 말 나온 김에 직류도 같이 얘기를 하면은 직류는 다이렉트 큐런트 DC지. 그 코믹북 DC 말고 얘는 직접적으로 전류가 흘러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다이렉트야. 다이렉트 큐런트. 이걸 가지고 에디슨이랑 테슬라가 싸웠다면서 그래서 나왔던 영화 큐런트 워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큐런트 워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과학 공부한 애들이 한 번 정도는 볼 것 같아서 개봉한 지 한 3년 됐나? 2년 됐나? 그래서 나도 한번 봐봤어. 재미는 없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는데 대신에 보면 좋은 점 테슬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이상하게 안 나왔다. 그러니까 왜 보통 테슬라 그러면 괴상망측한 행동만 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생각하잖아.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안타까웠던 점 중에 하나는 에디슨이 너무 쓰레기 그랬죠? 아니 너무 따스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영화상에도 약간 반쓰레기는 맞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한 감성을 가진 느낌으로 나왔어. 내가 알기 나의 그 좁은 지식으로는 그렇게 따뜻한 감성은 없는 분이셨거든. 뭐 가족과 함께 근데 거기서 그러자면 축음기가 그 죽은 아내의 목소리를 어쩌다가 녹음이 됐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과거의 추억에 잠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적 감성이겠지. 어쨌든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진짜 큐런트 워였지 당시. 큐런트 워 교류할래
신규 할례였는데 원래 그 영화에서도 이게 잘 표현이 된 건 테슬라가 에디슨 회사의 직원이었어. 거기서 본인이 생각했던 교류 방식으로 추천을 했지만 에디슨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DC를 추천을 했지. 그리고 테슬라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에디슨 회사를 그만두고 어쩌고 하다가 다른 회사와 합쳐서 교류를 세상에 등장을 시켰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발전 수송 방법은 교류가 있는 거지. 그럼 그 내용이 나와 있어. 그 영화를 보면 생각보다 뭐 나쁘진 않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영화는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영화를 보는 건 추천합니다. 여름방학이니까. 그 여름방학에 볼 영화로 추천하기는 그렇다. 너무 할 게 없을 때 탑건은 거야. 그 탑건 때문에 나 다시 막 에이스 컴뱃 이런 게임들을 막 하고 싶어. 참아야 돼. 지금 그럴 때야? 그럴 때가 아니지. 자, 우리 교류는 탑건 보신 분? 하고 싶다는 됐어요. 그거 보면 다들 공군 되고 싶어서 갑자기. 공군 가봐야 할 수 있는 거는 활주로 청소밖에 없는데 탑건을 보고 공군을 입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거 가서 뭐 하려고? 비행기 기술. 니네 가서 이것도 못해. 너네들 가서 이것도 못해. 청소는. 우리 이거 하려면은 저거 내야지. 공군 사관학교 가야지. 사관학교. 그래서 시력이 또 좋아야 되는데. 자, 일단 3명 탈락. 3명 탈락. 시력 좋아요? 1.5 시력. 1.1. 시력. 나빠요? 4명 탈락. 자, 2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력 G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10까지 버티나. 그거 좀 구라 같은 거. 10은 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자, 우리 발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류가 언제 바뀌는지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류가 최대인 지점이 어디인지 요것만 잘 체크를 하시고, 이 발전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전류는 교류 전류인데 이게 뭘 하는데 유리하다? 전력을 담아서 수송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전력이라는 단어는 약간 어떤 뜻이면 좋아요? 1초당 생산하는 에너지, 1초당 소비하는 에너지 둘 다 가능해. 생산하는 것도 전력이고 소비하는 것도 전력이야. 그래서 이걸 상황에 맞게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발전소에서는 전력을 생산해서 쏴주는 거지. 우리는 그걸 받아서 소비하는 거고, 전력을 수송하는, 에너지를 수송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수송하는 방법, 교류가 더 효율적이다. 그 이유가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책에도 비발전기에서 발전기의 구조는 자석 사이에 회전하는 코일, 그리고 발전기의 원리는 코일이 회전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자기 선속이 변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되게 애매할 수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자기장은 어떻게 보면 안 변하고 있는 거지. 자석이 만들어 놓은 자기장은 안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건 뭐가 변해? 코일 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개수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이 변한다는 거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아.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자석이 만들어 놓은 자기장이 변하지 않습니다만 코일 속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물리원에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자면 자기 선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구분 되시겠죠? 여기 이제 그림에는 나와 있는데 0도, 45도, 90도, 135도 유도 전류가 증가하고 유도 전류가 감소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 했으면 다 됐어. 자, 발전기의 에너지 전환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발전소에서의 전기 에너지 생산. 그래, 코일만 돌려주면 전기는 만들어진다. 코일을 돌려주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코일 주변에는 자석이 있어야 되고, 이걸 한 세트로 해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그걸 우리는
터빈이라고 부릅니다. 이 터빈을 회전시켜 주기만 하면 이 안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계속 생산이 돼. 멈추면 안 된다. 아까 그랬지?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계속 회전을 시켜줘야 돼. 이걸 계속 꾸준히 회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 하나는 화력으로 돌려주기, 하나는 수력으로 돌려주기, 또 하나는 원자력으로 돌려주기가 되지. 화력 그러면 화석연료. 말 나온 김에 여러분, 화석연료는 에너지,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비대에너지? 오케이! 화학 에너지를 갖고. 화석연료는 현재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화석연료는 어떤 에너지가 근원이야?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야. 좋아.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 게 화석 연료지. 이 화석 연료를 태우면 열이 나와. 그 열로 물을 끓여. 그 끓인 물의 수증기가 운동 에너지가 돼서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생산된다. 수력 발전은 뭘 쓰지? 댐 쓰지, 댐. 이 댐에는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이 위치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돼? 고여 있는 양이 많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지. 결국은 얘는 물을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하더라고. 네? 아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나서. 백신 안 받았는데. 갑자기 백신 안 맞았어? 네. 피해! 도망쳐! 여기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이게 떨어지면서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게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생산된다. 여러분들 수력발전소는 진짜 지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저 댐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좀 한정적이고 해서 한 5% 정도. 세령. 뭐라고? 그래서 이거지. 국어 수행평가에서. 국어 수행평가죠. 7년을 댐 수문을 열어가지고 아들을 살리고 12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와요. 12명이 말 사람 죽이면 12명이 뭐라고? 다시. 어디서 일어난 일인데? 소설이었어요. 소설 속 내용이 7년의 밤? 이라는 소설. 정유정 작가. 정유정 작가가 7년의 밤이라는 소설에서 댐을 터뜨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 아들을 살리고 가족 애와 인류 애 중에 어떤 것이 우선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건가요? 아니면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였던가요? 아니면 뒤틀린 구성에 대한 이야기였던가요? 작가의 말로는 그 주인공이 미쳐가는 얘기라고. 주인공이 미쳐가는 과정을 표현한 소설이었다. 주인공 말고 다 등장인물들 다 미쳤어요. 거기 다 미쳐 있었어? 그럼 우리는 그 소설을 읽고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는 저렇게 미치지 말자는 건가요? 오케이. 좋았어. 빨리 자수하자? 거짓말은 낳고 또 잘못된 일을 나가니까. 오케이. 택시입니다. 맨날 애나 어른이나 배우는 건 다 똑같아. 보통 화력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 내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야. 그래서 그냥 65 정도로 얘기할게.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약 한 25%에서 20% 정도라고 말해. 그럼 남는 게 이제 수력이 한 5%면 나머지 5% 정도가 풍력, 태양전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숫자를 기억하지 말고 1, 2, 3등만 기억하세요. 절대적 1등이 화력 발전, 절대적 2등이 원자력 발전. 그리고 이거는 있으나 마나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소양강 댐 논란도 막 있었는데 수력 발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전력 생산 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3등.
그런데 이제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저 수력 발전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이집트의 나일강도 이렇게 긴데 여기다가 몇 군데만 막아서 댐을 만들어도 주변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는데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실제로 막았지.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 물의 수위가 상승을 하지. 그럼 강 주변에 원래 있었던 건 다 잠기잖아. 근데 나일강 주변은 이집트니까 5,000년 전부터 만들어놨던 여러 유적들이 있다고. 그럼 유적들도 어떻게 돼? 잠기지. 그런데 그거 댐 지었어 안 졌어? 다 졌어. 유적이 잠기는 말든 그게 뭔 상관이냐. 당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전기가 필요한데 하면서. 그래 유적들을 진짜 잠기게 두진 않았어. 이집트 사람들은 상관없다 했는데 이거를 본 타국 사람들이 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때 이집트인들이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하는 거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데 야 그래도 그렇지 유적이잖아. 그거는 내 건데 네가 왜?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저기 자기네들 돈을 모아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옮겨줄 테니까 그건 돼? 그건 니네들 돈 쓰는 거면 그 니네가 되지 마음대로 하세요 해가지고 옮겼어 다 옮겼어. 아시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야 이거 이런 일이 되는구나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싶어가지고 만든 게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걸 만들었지. 이걸 냅두면 지들이 알아서 막 우리 댐 지을 거라서 저기 뭐야 우리나라 지켜야 될 유산이 뭐가 있지? 갑자기 슬프네. 잠깐만. 불국사. 그래 좋아. 불국사를 뭐 불국사 따위 석굴암 따위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럼 이제 뭐 그런 거지. 뭐 저기 우리나라 사찰 같은 게 사라지면 어느 나라가 제일 슬퍼하게? 일본인들이 그렇게 슬퍼.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일본인들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 지역 일본인들은 자기의 뿌리가 백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본인들이 백제를 이었고 지금 조선은 우리나라는 신라를 이은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네는 다른 거고 우리는 백제는 좋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특정 지역인들이 좀 있습니다. 도레인이라는 말 들어봤어? 도레인? 못 들어봤어? 알았어. 나중에 찾아봐. 도레인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인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한 음모론이 시작돼. 일본 왕은 백제의 후손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일본하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힘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그 밑에 쇼군들이 다 일본 왕이면 뭐하냐. 총리가 다 쥐어들는데. 자 여기 원자력 발전은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원자 핵이 분열하면서 어떤 특정 에너지가 나와. 이걸 우리가 핵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타당하지. 이건 태양 에너지 할 때부터 배웠던 겁니다. 이렇게 태양 질량 결손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란 말이야. 이 에너지로 물을 끓여. 그러니까 물 끓이는 건 똑같아. 화력 발전도 물 끓이는 거고 원자력 발전도 물 끓이는 건데 그 원이 얘는 화학 원료, 화학 에너지 가지고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얘는 핵 속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로 물을 끓이는 거지. 그렇게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지.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태워야 되니까 이산화탄소 방출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의 65%, 70%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럼 얘를 싹 다 없애버리면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전기의 4분의 1밖에 쓰지를 못해. 그럼 정말 많은 것들이 멈추겠지. 그러니까 지배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도 말이야.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니 한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써. 그런 모든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있던 전기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야. 우리가 편리함도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지. 그럼 그거는 싫은 거잖아. 그게 싫으니까 뭘 해줘야 돼? 그 70%에 해당하는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 수력이 5%고 풍력이랑 태양도
에너지도 5%도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70%를 한꺼번에 해?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원자력 발전이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원자력 발전. 근데 이제 이게 이건 약간 언발에 오줌 누기 같은 느낌도 들고 당장 너무 추우니까 말이라도 해서 당장은 해결은 하지만 이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요. 당장은 원자력 발전으로 메꿀 수 있을 만큼 100%를 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적당히 메꾸되 계속 이쪽에 투자를 해서 뭔가 신재생 에너지 만들던가 아니면 이제 엔트로피와 엔탈피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돼. 요 얘기는 나중에 물리원이나 물리2나 그런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봐봐봐. 갑자기 딴 얘기인데. 아니요. 30년 전에 네. 우리나라는 고기를 많이 여러분 30년 전에 살아봤잖아. 그쵸. 30년 전에 살았을 때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30년 전에 그치 주원이 기억하네. 그때 고기를 거의 먹는 사람보다 못 먹는 사람이 많았어.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고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 못 먹는 사람이 많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그럼 고기를 많이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축의 양이 뭔가 많았다는 건데 혹시 그거 알아? 전 세계의 동물, 인간을 포함한 전 세계 동물 중에 야생동물이 약 몇 %게? 1번 70%. 야생동물이야. 전체 동물 중에 기르는 동물이야. 기른 가축 이런 거 빼고 순수한 야생에 살고 있는 동물 전체 동물 중에 1번 야생동물은 70% 정도다. 야생동물은 50% 정도다. 야생동물은 30% 정도다. 야생동물은 5% 정도다. 저는 5% 같아요.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 95%가 인간 플러스 소, 돼지, 닭이야.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지. 네. 이런 되돌리려고 한다니까. 일단 모든 자연 현상은 엔트로피야. 그게 되돌리려고 해. 이걸 되돌리려고 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에너지 이산화탄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에너지를 쓰고 쓰니 불균형은 심화되거나 유지될 건데 결국 언젠가는 얻어맞게 돼 있어. 이렇게 자연은 돌려버릴 거야. 그런데 이걸 점점 유지하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동안 길들여져 왔던 편리함 때문이겠지. 우리는 이 편리함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야. 사실 기후온난화 온실효과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일단 내가 이렇게 내가 지구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 행동하는 걸 보면 일단 사람들은 편리함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누가 벌레를 먹어? 생존에 당장 내 생존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되면 그때는 그 목숨 생명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지금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 현재 인류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당장 목숨에 이거는 없거든. 그냥 불편한 건 싫고. 약간 현재는 그런 느낌? 근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너네도 속으로 지금 너는 지구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냐 인도가. 세계선복 하신다면서요? 저 세계정복의 꿈입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가 동영상에 들어가는데 저는 세계정복의 꿈입니다. 세계정복을 딱 해서 뭐하지? 그 다음은 생각 안 했어. 그냥 세계정복까지만 꾸미고 그걸 해서 뭘 하지는 이제부터 고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개념 속속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에 변하여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전자기 유도. 2번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어떨수록 셀수록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세다. 그 다음 발전소의 터빈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발전기. 터빈을 이용한다. 자, 4번 핵발전은 핵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고 화력발전은 화석연료가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고 수력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지.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잠깐 쉬었다 할게. 잠깐 쉬었다가 전력 질문을